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뿐인 주님의 선물 하느님 날 지으시고 그분의 숨 불어넣어 당신 닮은 모습 주시니 이 사랑은 오 감사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뿐인 주님의 선물 하느님 날 구하시고 그분의 자비로 덮어 당신 따라 살게 하시니 이 사랑은 오찬미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아름답고 귀한 보물이다 사랑한다 나를 사랑한다 하나뿐인 주님의 선물 하나뿐인 주님의 선물.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포유의 아나운서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네, 가톨릭 평화방송 TV의 토크 콘서트 포유는 교회의 사명인 생태 수호와 환경에 대한 우리 모두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생명수호 세 번째 시간 함께 할 텐데요. 오늘 입양 이야기 같이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성가정 입양원의 윤미숙 원장수녀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성우 박형욱 리디아 자매님 함께 해주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그리고 오늘 아름다운 성가로 또 문을 멋지게 열어주셨죠? 생활성가 가수 이경수 안드레아님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수련님 오늘 TV 출연은 처음이신가요? 네. 네, 약간 긴장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입양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묻고 궁금증도 해결하고 네, 아이들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분 또 저희를 어떤 목소리로 놀라게 해주실지 제가 지난번에 이 녹화장에서 나갈 뻔했거든요. 뭔가 내릴 뻔한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오늘은 어떤 반응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 리디아 자매님. 네, 오늘도 반응이 참 좋았습니다. 지난번에 지하철 2호선. 근데 여러분 2호선뿐만 아니라 다 들으실 수 있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호선이랑 뭐 경기, 수도권, 그다음에 뭐 부산, 광주, 대구에
다 제가 가 있습니다. 와, 여러분 안에. 어디서든 이 지하철 안에서는 리디아 네. 자매님과 함께 하실 수 있군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지난번 못 들으셔서 네, 지금 맛배기로. 열차가 들어오고 아. 있습니다. 그 소리. 네, 감사합니다. 지금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들어보셨어요? 네, 그렇게도 하고 있지만 와. 사실은 그 오랫동안 그 세진제 드라마 네. 막대 먹은 영애씨란 프로가 있어요. 와, 정말 인기 많았죠. 오늘 그렇게 소개해드릴까요? 네, 좋습니다. 막대 먹은 영애씨의 고군분투는 다음 주에도 계속되겠지만 와. 토크 콘서트 생명 포유와 계속된다. 쭉 이렇게 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민망하다. 야, 어떤 이런 연기를 듣고 이렇게 환호성을 질러본 게 저는 처음인 것 그럼에도 같은데요. 불구하고 저의 가장 주력 프로는 네. 바티칸 리포트입니다. 아, 네. 역시 방송을 아는 분이십니다. 오늘 또 이 목소리로 좋은 이야기 함께 해주실 거로 믿고요. 제가 목이 이렇게 잠기네요, 갑자기. 네. 그리고 우리 이경수 안드레아 형제님,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경수 안드레아입니다. 제가 오늘 뵙고 조금 모습이 헬스케진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드렸어요. 우리 또 집에 아주 빛나는 아이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 아닐까 네. 생각하는데 잘 지내셨죠? 무사히 출산을 마치고 제가 마친 건 아니고요. 네네. 마치고 5주 된 아이와 아.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네. 감사합니다. 실제로 육아를 해보시니 어떠세요? 어머님들이 너무 대단하다는 생각을 어. 일단은 했고요. 진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이만을 바라보고 이제 사니까 전 이제야 현실로 다가와가지고 네. 너무 기쁘기도 하지만 앞으로 걱정도 되고 열심히 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들 때 여쭤봐도 돼요? 아, 네. 아들. 아들입니다. 네. 경내세요? 우리 안드레아 형제님 닮아서 왠지 멋진 목소리를 가진 네. 아이일 것 우렁차긴 같습니다. 해요. 네. 네, 오늘 본격적인 이야기를 이제 해볼 텐데요. 생명수호, 이 생명과 입양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수녀님, 저는 오늘 이 입양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 입양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주변에 좀 물어봤어요. 근데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입양아는 뭔가 버려진 아이, 그리고 입양아의 그 생부모는 아이를 버린 사람들, 이런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선입견이 맞겠죠? 네. 네. 우리 입양 부모님들께서도 버려진 아이라는 얘기를 가장 싫어하는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흔히 이제 많은 분들이 입양원에 있거나 뭐 이러면 버려진 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혼이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아이를 입양원으로 데리고 올 때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러니까 입양원으로 데리고 올 때는 나보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고 잘 키워줄 수 있는 부모님을 찾아서 아이를 키워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래서 입양원에서는 생부모로부터 아이를 부모님을 찾아달라는 위탁을 받은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을 찾아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이들 보면 정말 나의 아이도 그렇지만 한 아이 다 소중하지 않은 아이가 없고 너무 예쁘잖아요. 맞아요. 이런 아이들이 부모님께 뭔가 선택받지 못하고 또 어려운 환경에서 자라난다는 것 생각만 해도 정말 마음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혼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미혼모들 정말 아이를 키울 수 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런 예비 미혼모들이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고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낙태로 쉽게 생명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죠. 미혼모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일타를 통해서 뭐 이제 쉽게 말하면 부모님 말을 안 듣고 밖에서 마음대로 살아서 그렇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사실은 있어요. 네. 근데 미혼모들은 보면 10대에서 20대, 30대, 50대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일타를 통해서라기보다는
참 다양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미혼 부모가 되기도 하고 미혼부가 되기도 하고 미혼모가 되기도 하는데 미혼모들은 자이든 타이든 아이를 생명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존중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설령 뭐 아이를 이렇게 낳아도 우리 사회는 물론이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이 현실 자체가 아이를 양육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국가적인 아주 촘촘한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아마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혼모가 될 때는 결혼식을 하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아이가 임신된 상태에서 이제 생부 쪽에서 이제 헤어지자고 해서 미혼모가 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장래를 약속하고 나서 이제 아이가 생겼는데 이제 막상 그게 현실로 다가오니까 그 두려움에서 헤어지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면서 이제 미혼모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듯이 뭐 일탈을 통해서 아니면 부모님 말을 안 들어서 학교를 다니지 않아서 뭐 그렇게 해서 미혼모가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좀 지양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미혼모에 대한 인식도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경수 씨는 아이를 이제 품에 안은 지 얼마 안 됐으니 이 육아에 대해서 가장 저희 중에는 잘 알고 있을 현실인 분인 것 같은데 혼자서 아이를 키운다. 이 생각을 해보면 어떠세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이거는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잠깐도 아이한테는 눈을 뗄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 사고를 바로 옆으로 뭐 구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깐도 눈을 뗄 수 없는데 그러면 본인은 없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뭐 식사할 시간조차도 되게 여유의 시간으로 돼버리는 사치가 돼버리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거는 엄마 아빠만 있어도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부모님들이 계셔도 이거는 되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혼모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정말 힘들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동네가 필요하다. 맞아요. 그 얘기를 했었었죠. 정말 이 뭐 마음적으로도 너무 힘든 시간을 겪고 있는데 오롯이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그 환경이 주어지는 미혼모도 많이 없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 환경에 더 많이 노출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생명을 포기하지 않고 출산한다는 것만으로도 수녀님이 참 대단한 선택이고 존경받아야 한다, 소중하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라고 해서 너무 질타를 하거나 자책감을 갖도록 비난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좀 지양해야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우리는 참 많이 성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혼모들이 아기를 입양원으로 보내기까지 굉장히 많은 그 생각들과 아픔들을 지난 끝에 결정을 하게 되는데 어떤 미혼모는 아이를 입양원으로 보내고 나서 아이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아플 텐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첫 발자국, 생년월일을 이렇게 등에 문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했던 생모도 있고 또 어떤 생모는 가끔씩 이제 날씨가 흐리다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아니면 몹시 힘들 때 이런 때 갑자기 기관으로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우리 아기 입양 갔는데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이렇게 해서 연락이 오는데 그러면 저희들은 나중에 입양된 아기가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 뿌리 찾기를 하러 옵니다. 그때 생부모가 아이를 입양인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 그걸 이제 저희들이 남겨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남겨놓기 위해서 전화 왔던 내용들을 이제 그 자료에 그 입양인 자료에 다 기록해 둡니다. 그리고 나중에 뿌리 찾기를 하러 올 때 이 청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입양이 되었고 내가 어떤 이야기들을 갖고 있는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알고 싶어 합니다. 네. 그리고 청년 입양인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생부모를 찾고 싶어 할 때 뭐가 그렇게 가장 궁금하냐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살면서 단 한 번만이라도 나 생각은 하고 살았는지 그게 궁금하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건 내가 자신 있게 말해줄 수 있다고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친부모를 찾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신가요? 본능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뿌리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거부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나의 뿌리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성가정 입양원이 30년이 됐기 때문에 네. 이제 그 아기들이 청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이 돼서 이제 대학만 가도 이제 뿌리 찾기를 하겠다고 이제 찾아오거든요. 요즘은 그래서 사후가 굉장히 이제 많이 이렇게 좀 관리가 필요한 그런 네. 가치들. 입양 후 관리, 네, 사후 관리까지. 네. 이 뿌리를 찾고 싶어 하는 본능 단 한 번만이라도 생각이 아니라 단 하루도 잊을 수 없다는 네. 어머니들의 그 말씀, 기록이 또 입양인들에게 또 얼마나 큰 힘이 될지 네, 관리의 중요성을 얘기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8년 최근 입양 아동 발생 유형을 보니까요. 국내 입양 중 미혼모 아동이 입양 전체 아동 중에 83.8%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국외 입양은 더 압도적인데요. 네, 전체의 97.7%가 국외 입양 중에 미혼모 가정이라고 합니다. 최연님, 이 성가정 입양원에서 국내 입양만 이루어지고 있다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아마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입양원 하면 그냥 해외 입양도 하고 국내 입양도 하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성가정 입양원은 이제 오로지 국내 입양만 전문으로 하는 국내 입양 전문 기관입니다. 1989년 그 세계 성체대회 그 기념 사업 중에 하나로 이제 그때 당시에 해외로 입양되는 아기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마 20만 명이 넘게 해외로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 아기들을 이제 우리 아기니까 우리 아기는 우리 손으로라는 슬로건으로 해서 이제 성가정 입양원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사실 성가정 입양원은 우리 가톨릭 교회의 사랑과 나눔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우리 교회의 사랑 나눔 실천 사업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가정 입양원에는 낙태 위기의 아동들도 우리가 지키면서 또 생명을 존중하는 그 마음을 가장 우선으로 해서 입양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30년 동안 성가정 입양원에서 입양원을 거쳐간 아이들은 3,000명 정도 되고요. 야. 한 2,800명 정도가 국내 입양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는 생부모에게 돌아가거나 아니면 입양을 가지 못하는 아기들이 이제 다른 시설로 전원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현재까지는 3,000명 정도의 아기들이 이제 네. 우리 기관에서 생활하다가 부모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길을 찾거나 이렇게 이제 되었습니다. 네. 예. 그 3,000명의 아이 중 상당수는 우리 수녀님 마음속에 또 네.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것 같습니다. 국내 유일의 국내 입양 기관이라고 네. 들었는데요. 이렇게 단지 입양만을 추진하는 건 아니시라고요. 그럼요. 네. 이제 입양은 부모가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하는 그런 과정과는 다르게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은 일단 친생 부모와의 이별을 경험하고 우리 집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우리 집에 오면 적응 기간이 또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입양 부모님이 되실 분들은 생부모로부터 분리된 아이들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그래서 또 이제 입양이 되더라도 입양인으로서 정체감을 가지고 성장하는 데 있어서 이제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수고와 이제 노력들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님들도 같이 성장하셔야 되기 때문에
옛날처럼 우리가 배웠던 그런 어떤 학문이나 이런 걸 그냥 응용해서만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워낙 세상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그런 노력과 이런 수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쉽게 자주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네. 저는 옛날에 공부할 때 자필 이력서를 썼던 세대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타자를 배우고 그다음에 PC를 만났고 스마트폰으로 네. 지금 왔어요. 근데 요즘 태어나는 아기는 다 건너뛰고 스마트폰부터 출발을 그렇죠.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생각하는 거, 살아가는 이런 리듬 자체가 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부모님들은 그 옛날에 우리가 가져왔던 거기에서 그다지 달라지지 않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부터 시작한 이 문화를 지닌 아이들의 성장 속도와 또 성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만나서 가족 안에서 이제 가족이 되면서 아이가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저는 아이가 성장하는 만큼 부모님도 같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입양을 동반하면서 사후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의 자조 모임도 계속 함께 동반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이제 그 어려움에 저희들이 이제 전문적인 상담사들이 같이 동반하면서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양은 평생을 같이 가야 되는, 그냥 단순히 입양을 보내는 걸로서 끝이 아니라, 그리고 입양된 입양인들에게서도 그다음에 입양해 간 부모님에게서도 입양원은 그냥 외갓집, 네. 친정 그러겠네요.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양도 보내면서 사후 관리도 하면서 또 자조 모임도 지지하면서 이 자리를 굉장히 튼튼하게 지켜야 되는 그런 위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 외갓댁이고 친정인 성가정 입양원의 큰 할머니이신가? 아이들이 한 지금 키우고 계신 아이들이 한 몇 명 정도 되나요? 지금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아기들은 지금 현재 23명. 23명. 그리고 입양 진행되고 있는 아기가 5명. 이렇게 해서 28명이 지금 살고 있는데 1년 내내 이 범위 내에서 아이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다 잘 네. 알고 기억하고 계실 것 같아요. 아이 얘기할 때 수연님의 얼굴이 좀 밝아지시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지금 있는 아이들 중에요. 진행 중인 아이가 5명이라고 하셨어요. 그 나머지는 그러면 입양이 되다가 좀 뭐 잘 되지 않았거나 이런 아이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경우가 많은지 또 이유는 뭔지도 좀 궁금합니다. 남자 아기들이 입양을 못 갑니다. 남자 아이들이요? 예. 대부분의 남자 아기들은 한 번도 매칭을 해보지도 못하고 부모님을 만나보지도 못한 채 기관에서 생활하다가 보육원으로 가거나 아니면 남아 그룹홈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남자 아기를 좋아하지 않네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아직까지 그런 생각이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남자아이를 조금 더 좋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반대였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면 이제 우리가 혈연 중심이다 보니까 가부장적인 사고도 그대로 갖고 있는 것 같고 뭐 집안에 대를 잇는 건 내 핏줄이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남자아이는 키우기가 힘들다, 사춘기가 무섭다, 그리고 키우는 데 있어서 잔재미가 없다. 이제 이런 일반적인 이런 것들이 이유로 많이 자리합니다. 그래서 보통 제가 어릴 때는 남자아이가 나면 그렇게 집안에 경사가 난 듯이 그랬는데 요즘은 어떻게 된 건지 저희 기관에서는 남자아기를 원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남자아이들이 거의 입양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두렵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사춘기는 입양인이 아니라도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춘기는
입양이 아니어도 저도 힘들었고 여기 계신 우리도 다 같이 힘들었어요. 네. 그런데 입양인이라서 사춘기가 특별히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사춘기가 되었을 때 그 힘든 그 시기에 부모님이 든든하게 함께 해주시면 그 시기는 저는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뭐 사춘기가 어렵다, 키우는 재미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남자 아기들이 입양을 못 가는데 얼마나 예쁘고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아기들이. 근데 저희 기관에서 36개월까지 최대한 기다리다가 36개월이 되면 거의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많은 예비 입양 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네. 우리는 성가정에서 정해주는 아이를 그대로 만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 비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대부분 예쁘고 건강한 여자 아기에서 한 발자국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네. 1년에 저희들이 4번씩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3분기마다 분기마다 이제 부모 교육을 하는데 그때마다 한 20명 정도 부모 교육에 참석을 하러 오시는데 12월에도 부모 교육이 있었는데 저에게 주어지는 그 8시간 교육을 받는 시간 중에 저에게 15분이 주어집니다. 네. 근데 저는 15분 동안 이분들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 남자 아기로 바꿔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남자 아기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며 막 눈물을 흘리시고 막 그 마음이 막 움직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살짝 기대를 좀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도 역시 아무도 그냥 마음이 아프고 뭐 눈물도 흘리시고 그랬지만 아무도 남자 아기로 이렇게 변경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쁘고 건강한 여자 아기를 다 찾으시고, 그다음에 남자 아기를 설령 만나고 싶어 한다 하더라도 남자 아기는 3개월 이전 아기를 이렇게 찾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를. 네. 그렇군요. 참 이 우리가 아이를 주님께서 주실 때는 뭐 성별을 전혀 가릴 수가 없잖아요. 똑같이 마음으로 낳는 입양인데 이 인간의 그런 잣대가 좀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해가 되기도 하면서도 또 되게 굉장히 마음 아픈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국내 유일의 국내 입양 지원 단체라면 이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이렇게 같이 발맞춰 주실 것 같은데요. 어떤 지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입양기관은 전국적으로 입양기관에 종사하는 직원이 3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요? 네네. 300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작은 사회복지시설 하나에도 뭐 직원들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게 다 나가고 있어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근데 입양기관은 운영비 지원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전혀요. 네. 이제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이제 1인 인건비는 이제 몇 년 전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데. 한 명. 네네. 근데 저희 직원이 지금 27명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급여 날이 다가오면 심장이 이렇게 막 쪼그라든다고 해야 되나. 두근두근 하시겠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에게 나오는 건 있어요. 생계비, 양육비 이런 거 나오면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고, 이제 그것으로 이제 아이들 병원도 가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해서 쓰는 거고, 운영비, 직원 인건비라든지 기관 운영비는 오롯이 이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 후원하시는 분들이 2,000명 정도 돼요.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저희 기관에 후원해 주시는 그 후원금으로 이제 살고 있는데 한 달에 한 7,000에서 8,000 정도 들어와요. 엄청 기적이에요. 89년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가 하느님의 아기고 이 사업이 하느님 사업이고 우리 교회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적으로 우리가 살아왔듯이 저는 앞으로도 성가정 입양원은 하느님 뜻 안에서 또
우리의 사랑과 나눔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경수 씨 경청하셨어요. 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을 것 같죠? 네. 네, 네. 어떤 일일까요? 아마 아래 네, 자막이 아래에 나갈 것 나가고 같습니다. 여기 네. 나가요 지금. 후원 전화 꼭 연락 주셔서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가정 입양원에서 나오신 분 같았어요. 방금 잠깐이나마. 네, 우리도 작은 마음 네. 모두 보탠다면 또 우리 아이들이 아주 행복하게 네, 기쁜 가정 안에서 또 살아갈 날도 머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네. 수연님 오늘 이야기를 너무나 잘해주셨어요. 저는 수연님이 이렇게 사랑 넘치게 아이들 나올 때마다 보여주셨던 그 미소가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달이 돼서 좋은 부모님을 만날 것 같은 그런 희망을 또 받습니다. 네,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 마음으로 낳고요, 가슴으로 낳는 입양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해봤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느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느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느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느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느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느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안녕하세요. 토크 콘서트 4U의 이정민 대레사입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TV 토크 콘서트 4U는 교회의 사명인 생태수호와 생명에 대한 우리의 다짐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생명수호 4번째 시간 이어갈 텐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가슴으로 낳은 사랑, 입양에 대한 이야기 함께 해보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입양에 대한 인식이 참 좀 잘못된 부분이 많았고 우리가 함께 고쳐 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 리디아 자매님은 지난 시간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저는 정말 네. 그 입양이 이제 아이에게뿐만이 아니라 생부모, 특히 우리 미혼모들한테 생명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라는 측면에서 정말 생명 수호의 으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예전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입양이 버려진 아이 이런 어떤 단어와 연결되는 게 아니라 발견된 아이라는 생각을 가졌다가 이제 지난 시간 지나면서 생명 수호의 으뜸하고 이제 인식을 바꾸는 큰 계기가 됐습니다. 네. 말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생각을 바꿨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버려진 아이를 버린 사람들보다 생명을 선택하고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키울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하는 그런 선택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인식을 좀 더 넓히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갈수록 이 입양 가정을 찾아주는 일이 참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네, 수치도 굉장히 많이 줄고 있는데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혹자들은 2012년도에 개정된 입양특례법 영향이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네. 하십니다. 입양을 하게 되는 그 대상 아동의 80%가 미혼모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입양특례법상에서는 아이를 입양 보내기 전에 일단 그 생모의 가족관계 그 등록 가족관계 그 기록부에 네. 등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좀 부담스러움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이제 입양을 진행하는 과정들이 예전과는 조금 다르게 이제 좀 까다로워진 여러 단계가 장치들이 만들어지면서 부모님들에게 좀 부담을 주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긴 한데 저도 참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은 있는데 우리 사회가 요즘은 핑크족이라는 그런 새로운 언어가 생겨날 만큼 부부가 잘 살면 되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그런 분위기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입양이 더 많이 줄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산율은 분명히 떨어지고 있는데 유기되는 아동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촘촘하게 좀 들어가서 사회 구조적인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수녀님께서 현가정 입양원을 찾아주는 이런 미혼모들의 수가 좀 주는 것을 느끼실까요?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부모들에게서 의뢰가 오는 것들이 줄어드는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네. 사실이기는 한데 우리 사회에 유기되는 아동은 점점 더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미혼모가 생명을 이제 선택해서 자이든 타이든 시기를 놓쳤거나 이렇게 했지만 생명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았고 그리고 최선의 노력 끝에 이제 우리 집을 찾아오기는 하는데 이제 사실 키울 수만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원가정으로부터 그 주위에 지지 체계가 너무 없어서 네.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이런 상황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제 설령 아이를 키운다 한들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 생활을 하게 되면 당장 이 아이를 봐줄 수 있는 주변 자원이 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뭐 도우미를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한다든지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보통 그 미혼모들이 살아가는 그 환경은 보면 월세 내고 그다음에 아이 생활비, 분유가 뭐 이런 걸 다 하면 그 너무나 부족한 그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경제적으로 기본이 너무 없다 보니까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우리 아가들 한 명당 정말 가져오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아가가 가지고 오는 이야기, 생부모 이야기, 그다음에 입양에 가서 가는 입양 그 부모님 이야기까지 다 이제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와서 우리 집에서 몇 년 동안 살았어요. 근데 지금도 잊어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교복을 입고 와서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 없어서 네, 생부모가 데리고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고3 졸업을 앞두고 이제 그 생모가 와서 아이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데리고 가는 날 우리 다 같이 울었어요, 그때. 근데 교복을 입고 그 짧은 교복을 너무 예쁘게 입고 이렇게 와서 아기를 데리고 가는데 이미 그 아기는 그때 3살이 넘었었거든요. 4살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1년 뒤에 엄마가 이제 그 아이를 생부랑 같이 이렇게 데리고 왔었어요. 데리고 왔는데 너무 잘 키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1년이 가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촘촘히 또 나름대로 우리 기관에서 데려간 아이들을 이제 어떻게 하면 좀 더 살릴 수 있을까 해서 이제 좀 지원도 하고 같이 동반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가 있기는 있겠지만은 아주 드문 케이스죠. 네. 이렇게 입양이 되거나 또 생부모가 다시 아이를 놓지 못해서 가정으로 데려가는 경우는 참 행복하다 하겠습니다. 우리 남겨진 아이들 또 이렇게 입양이 되지 못하고 커가는 아이들 어떻게 자라나고 있나요? 우리 남겨진 아이들은 대부분 남자 아기가 대부분이고요. 네. 여자 아기가 있지만 여자 아기는 조금 더 손이 많이 가거나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이런 아기일 경우에도 이제 우리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예쁘고 건강한 여자 아기가 아닐 경우에는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남자 아기들이 36개월이 지나서 이제 보육원으로 옮겨가거나 할 때 저희들은 정말 좋은 보육원을 찾고 싶고 이 아이를 정말 충분히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간을 찾고 싶은데 사실은 이제 그 기간을 찾는 것도 쉽지가 않고 또 우리가 보내고 싶은 기간에는 대부분 자리가 없거나 이럴 경우가 있는데 지난 얼마 전에 아이가 이제 가서 살고 있는 기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도 하시는군요. 이제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어린이날이나 명절 이제 아니면 생일 이런 때 저희들이 친정이잖아요. 외갓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물을 사서 보내요. 어린이날 이럴 때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는 걸 아이들한테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았다는 거 아이들한테도 그게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 전에도 이제 가서 그 아이들을 만나고 왔는데 이 아이들이 제가 있는 그 주위에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거기서 씨름을 하고 막 붙어서 놀았어요. 놀면서 이제 그 보육 선생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낼 때 37개월, 8개월 이럴 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갈 때 제가 그 신겨서 보냈던 신발, 입혀 보냈던 옷, 그다음에 메고 갔던 가방 이런 것들이 지금 내년에 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그 옷을 이제 옷이랑 신발이랑 이제 안 입고 안 신으니까 이제 버리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아이들이 절대로 버릴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은 기억을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들이 37개월이라도 40개월이라도 그때 제가 입양원을 떠나서 다른 세상으로 아이들을 데려간 거기 때문에 첫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마음이. 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이 그걸 버리지 못하게 했고 그리고 정말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날 정말 맛있는 걸 먹여서 이제 헤어지고 싶었는데 저도 짜장면이랑 피자를 사서 먹였거든요. 그거 맛있어요. 네. 근데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그 얘기가 짜장면을 다 먹고 이렇게 헤어지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짜장면이랑 이제 이렇게 피자를 먹고 이렇게 헤어지긴 했는데 이 아이가 그때 제가 데리고 갔을 때 짜장면 먹었던 거, 피자 먹었던 것까지 다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떠날 시간이 돼서 또 다른 시설을 방문해야 돼서 이제 또 다른 시설을 거기 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또 보러 이제 갔는데 가려고
마당을 나갔는데 최근에 줄넘기를 배웠나 봐요. 그래서 그 줄넘기를 갖고 나와서 뭐 X자로도 하고 한 발로도 뛰고 하면서 그걸 보여주겠다고. 그래서 제가 막 숨을 헉헉거리면서 뛰기 때문에 제가 그만하라고 그랬는데도 제가 떠날 때까지 줄넘기를 계속 돌리고 있어서 그래서 아이들이 참 잘 커서 참 대견하고 고맙고 그렇긴 한데 참 마음이 짠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보육원에 이렇게 두고 오면 아이들이 보육원 벽을 붙들고 안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육원 벽을 붙들고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안 들어가려고 하는 아이를 억지로 떼야 되고 또 허리에 다리를 감고 막 안 떨어지거든요. 그 보육원에 안 있고 입양원 다시 가면 안 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이제 억지로 떼서 이제 두고 오면 발뒤꿈치가 막 아파요. 그리고 그날 밤에는 얘들을 두고 왔기 때문에 잠도 잘 안 와요. 그리고 이제 막 심장이 그냥 너덜너덜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나는 언제 엄마 아빠 와요? 이렇게 물을 때 그게 어떻게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이 희망 고문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안 온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방송을 통해서 한 분이라도 내가 이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 그리고 딱 이 시기에는 부모님이 필요할 때가 딱 있거든요. 그래 그 예쁜 시기를 우리가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근데 참 입양 그 하는 사례가 줄고 있다고 하니까 참 속상하네요. 근데 우리나라의 그 뭐 이런 말 있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뭐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핏줄에 대한 어떤 집착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인식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어땠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 제가 출산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딱 봤을 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런 느낌이 쑥 들어오는 분이 거의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다 불어있어서 내 아이가 맞나? 그런 느낌이 잘 없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양하신 우리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이 아이를 딱 만났을 때 얘가 그냥 품에 쏙 들어오지 않는데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키우다 보면 어느 날 힘이 빠지면서 품에 쏙 들어오는 때가 있대요. 그게 빠르게는 뭐 몇 개월, 길게는 10년도 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간에 그런 시간이 필요할 때 개인차가 있으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냥 내 아이라는 생각은 안 들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마음은 안 들었지만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엄마 아빠 부르니까 내 새끼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한다면 저는 부모님이 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제 합니다. 와이프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네. 지금 점점 더 좋아지고 5주 차신 네, 거죠. 이제 5주 차인데 이제 점점 더 좋아지고 진짜 이제는 나의 사랑스러운 아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5주 만에. 네, 이제 점점 더. 근데 더 커지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도 수녀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이야기인지 잘 알 것 같아요. 정말 우리 많이 이렇게 표현하지만 가슴으로 낳는다고 하잖아요. 실제로 낳은 것 같은 그런 똑같은 수순을 거쳐가는 입양이라 하겠습니다. 아이의 시각에서만 볼 게 아니라 정말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분들, 아이를 입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되어줄 수 있는 분들 더 간절하게 찾고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수녀님께서는 여러 번 경험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보육원으로 보낼 때 그때 이야기하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하셨고요. 우리 리디아 자매님은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눈물을 머금고 또 질문을 해주시네요.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입양 가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입양 가정을 보면 뭐 난임 가정에서 입양을 하는 경우도 많고 또 친자가 있음에도 또 입양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특히 이런 분들은 어떤 계기로 어떤 이야기가 있어서 입양을 하시는지 그런 점도 조금 궁금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을 것 같아요. 입양을 하시는 분들요. 유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입양하시는 분도 많고 또 이제 정말
오랜 그러니까 좀 저는 아이는 정말 하느님께서 주는 선물이라는 생각을 해요. 가족도 신이 주시는 저는 최고의 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많은 그 부부들이 결혼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네. 몇 년 동안은 아이를 낳지 않고 네. 내가 네, 집도 네. 만들고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충분히 경제적으로 뭔가가 여유가 될 때 그때 아이를 갖겠다. 네.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근데 그쵸. 그게 하느님께서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하느님의 뜻과는 다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내가 준비가 됐다고 아이가 오는 건 아니고 그냥 생명이 이렇게 뜻밖의 선물로 올 때 받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저는 참 많이 하게 돼요.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께서 난임도 있고 또 불임도 있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인간이 할 수 있는 뭐 온갖 것들을 다 해보고 나서 집을 찾아오시는데 그때는 이미 온갖 그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그쵸. 된다고 해야 되나 네, 지칠 많이 대로. 아파서 와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아파서 오시면 그때는 정말 아기가 너무 간절한 거죠. 너무 아기가 간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기가 간절한 것과 부모가 되어주는 것은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네. 예. 그래서 아기가 간절하다는 건 부모 중심이 될 거고 부모가 되어준다는 건 또 아동 중심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이에서 저희 기관들은 이제 기간은 이제 좀 한순간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입양을 이제 진행하지는 않아요. 네. 이제 저희들이 계속 상담을 하면서 이제 조금 더 이분에게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겠다 싶으면 다른 정신과적인 진료라든지 아니면 상담 치료라든지 이런 것들과 연계를 하면서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소중함 이런 쪽으로 이제 계속 이렇게 성장해 나가요. 그러다가 그 기간이 짧을 수도 있는데 보통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더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보면 이제 부모님들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그 정도의 이제 단계까지 이렇게 이제 좀 편안하게 치료가 되시면서 아이를 만나게 되고 저희들도 아이들을 매칭할 때 이제 부모님과 조금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를 매칭하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건 정말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아이들을 만나서 집으로 갈 때 부모님들에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가 성장하듯이 부모님도 성장해야 된다고 아이는 부모님이 걸어가는 보폭만큼 부모님이 보는 창만큼 네. 그만큼 아이도 성장하거든요. 네. 그래서 생명에 대해서도 내 성질대로 아이를 키우는 게 아니라 네, 네. 네, 그 아이의 기질대로 네.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네. 우리들이 바뀌어가야 되지 않는가. 네. 저 실제 그 예를 네. 알아요. 저희 성모 동기 중에 공개적으로 입양한 친구 있는데 아들을 네. 낳는데 그 다음에 딸아이를 입양을 하더라고요. 근데 걔가 아들 하나 있을 때는 똑같이 철부지 같았는데 딸 입양을 하고 나서 그 아이가 외로울까 봐 그 아이로 또 딸을 입양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아이가 한 명 있고 입양 두 두 명을 더. 아이를. 예. 근데 네. 점점점 아이가 진짜 성숙해져 가고 저희 동기인데 더 근사한 네. 어른이 돼 가던데요. 네. 같이 성장하던데요. 부모님도 네, 같이 네, 성장을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유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입양하는 부모님들은 네. 이렇게 보면 정말 아이를 좋아해서 네. 이렇게 입양할 때가 참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지금 다 어리고 원령이 낮은 아기들을 다 원하고 예쁜 여자아기를 원하는데 간혹 가다가 이제 큰 아이를 입양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근데 입양을 하는 입양교에서는 이제 뭐 3개월이 지나고 나면 조금 큰 아이가 이제 커지고 돌이 지나면 연장아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연장아요? 네네. 근데 네. 저는 우리 기관에서는 연장아라는 표현을 일단은 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큰 아이라고 하자. 네. 저는 연장이라는 말은 어르신들에게 하는 그런 이제 언어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제가 어르신들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들 집으로 왔는데 연장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무슨 아기들한테 연장아라는 표현을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입양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정보들을 갖고 오세요. 갖고 오시면서 저는 그 정보가 과연 정말 그 건강한 정보인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참 많아요. 네. 어쩌면 뭐 또 하나의 편견을 갖고 오실 수도 있고. 네, 그 중에는 연장아는 키우기가 힘들다. 그래서 무조건 어린 아기, 원령이 낮은 아기를 우리가 이제 입양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가지고도 오시거든요. 근데 이제 간혹 큰 아이를 입양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큰 아이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기 때문에 분명히 부모님 품 안에 쏙 들어오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큰 아이들이 집으로 갔을 때 우리 집 아이들은 한 번도 마음껏 울어보거나 때를 부려보지 못했어요. 근데 처음으로 집으로 가서 내 편이 생긴 거잖아요. 나만을 봐줄 수 있는 편이 생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가 막 때를 부려요. 그리고 울고 자기도 이제 뭔가 관심과 사랑을 이제 마음껏 표현하고 받아도 되니까. 근데 부모님들이 그것을 못 견디는 분들이 좀 생각보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더 작은 아이를 찾고 그렇긴 한데, 우리 집에서 큰 아이를 입양해 가신 부모님 중에 굉장히 제가 감동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이만 생각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상황에서. 근데 큰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그때는 그 아이가 거의 5살 다 돼가는 아기였어요. 네, 정말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아이가 떼를 쓰고 울부짖고 소리를 지르고 하는데 부모님 말씀은 그랬어요. 수녀님, 집에 갑자기 맹수가 한 마리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네. 뭘 넣어도 달래지지 않고. 그래서 너무 그게 생소하고 갑자기 없던 아기가 엄마, 엄마, 아빠 부르면서 다니는데 그게 너무 낯설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그 어머니께서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낯설고 적응이 안 됐지만 아기만 생각했다고, 아이만 생각했다고. 아는 분들 중에 성가정 입양원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신 분이 있다고 우리 리디아 자매님 들었습니다. 그 봉사라는 단어가 좀 너무 민망해서 우리 나눔을 하는. 그렇죠. 근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아이들 좋아해서 하는데, 한번 가면 이제 못 온대요. 아까 수녀님 갔을 때도 자기 막 잡고 그런 것 때문에 뿌리치질 못해가지고 가기 전에 한숨부터 쉬어요. 근데 갔다 오고 나면 정말 밝아지고 기분 좋아지고 또 빨리 다음 날짜 언제 가야지라고 하는데, 그 아이들 뿌리치는 걸 저도 그런 경험을 이제 해본 적이 있는데, 저희 성우들 이렇게 그 동화극 더빙쇼 해가지고 이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보육원이나. 그럼 그날 잠깐 만났는데도 저는 이제 만화 캐릭터가 원더우먼이거든요. 그러세요? 원더우먼 와가지고 지구를 지켜주세요 나한테 그러면서 그래요. 더 많이 붙겠네요, 아이들이. 더 유명한 저기 뽀로로한테 또 많이 가고 그래요. 그런데 하여튼 짧은 순간에도 그렇게 마음을 다 열고 주는 아이들을 보면 좀 발길이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봉사자분들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집을 찾아오시는 봉사자는 개인 봉사자, 단체 봉사자에서 일주일에 거의 한 300명 넘게 이렇게 찾아오시는데, 봉사자님들이 안 계시면 정말 우리 아기들은 더 이렇게 애착이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이들이 꼭 입양을 가야 된다는 거, 그리고 부모님 되어주실 분이 많아야 된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36개월까지가 우리 살아가는 인생의 인지 발달 80%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시기 동안 굉장히 많은 자극이 필요한데, 우리 기관에 있는 아이들은 냉장고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도 골라서 먹을 수 없고 입고 싶은 옷이나 신발을 고를 수도 없어요. 시설 생활의 특징상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정해진 걸 먹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극이 없어요. 자극이 없으니까 저희들이 이 아기들을
밖으로 치료를 내보내요. 언어 치료, 인지 치료, 뭐 있잖아요. 그 네. 놀이 치료, 네네. 감각 통합 치료 이런 걸 내보낸단 말이에요. 부모님이 있다면 이게 아무 필요가 없는 그쵸. 것들이에요. 봉사하러 오시는 우리 이모님들, 삼촌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모와 삼촌이 안 계시다면 우리 아기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와서 많이 놀아주시고 많이 안아주시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으로 가는데 같이 동행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도 네. 이모 되고 싶고 네. 삼촌하고 같이 네. 가요. 네. 네, 그러고 싶네요. 네. 정말 이 성가정 입양원에서 봉사, 입양을 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것이 또 우리 안에 또 다른 사랑을 깨우치는 한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정말 정연하게 잘 준비된 봉사자들이 많이 연락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모하고 삼촌 하다가 엄마가 되고 아빠가 있어요. 되고 있을 것 같아요.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런 순간 너무 행복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 분이 있어요. 네. 오늘 입양 이야기 함께 해봤는데요. 참 시청자 여러분도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보셨을 것 같습니다. 뭐 입양에 관심 있는 분들, 입양을 계획 중인 분들, 또 입양을 하신 분들도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많이 보고 계세요, 수녀님. 네. 오늘 어떻게 당부의 말씀이랄까요? 전하고 싶은 이야기 꼭 있으실 것 같아요. 흔히 이제 입양을 한다 이러면 맨 먼저 드는 생각이 경제적인 걸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일단은 돈이 많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저희 집을 찾아주시고 또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차근차근 그 길에 같이 동행해드리고 또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되어주시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든든하게 좀 건강한 청년으로 살았으면 사회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고 내 아기가 내 손주가 좋은 세상에서 살고 싶으면 세상의 모든 아기들이 행복하고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좋은 세상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집을 많이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우리 아가들이 수녀님 나는 언제 엄마 아빠 와요? 이런 말에 제가 그래 내일 모레 오실 거야 내일 오실 거야 이렇게 답할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녀님께서 자신 있게 그 답을 하실 날 빨리 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마음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저는 시간이 좀 굉장히 빨리 갔다 느껴질 정도로 아주 잘 이야기해주신 우리 성가정 입양원의 윤미숙 원장 수녀님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리디아 자매님, 안드레 형제님도 오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가톨릭 평화방송 TV 토크 콘서트 for you 생명 함께 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